현장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이전에 내 몸, 내 바디샷 사진을 조금 더 찍어 놓을 걸 하고 100%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란 게 이게 예전에 비해 지금 몸이 좀 변했으니 그전 상태를 찍어 놨었더라면, 그래서 운동 전과 후를 비교하면 재미있었겠다는 그런 단순한 뉘앙스가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비포 사진만 잘 찍어 놓아도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50% 이상 올라가거든요. 저는 운동을 시작하면 회원님들에게 꼭 바디샷을 요청합니다. 물론 저에게 그 비포 사진을 제출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은 바디샷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물론 회원님 입장에선 아직 갖춰지지 않은 뭔가 많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포 사진 촬영이 결국 스스로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되는 바로 그 핵심 이유가 되는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닝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평가, 인풋, 아웃풋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운동하기 전 스스로의 상태가 그것이 몸무게든 체지방이든 운동 수행 능력이든 정확한 지금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동을 진행해요. 현재 나의 상태에 어떤 인풋을 적용했더니 어떤 변화가 나왔다.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평가, 인풋, 아웃풋. 운동 시작하기 전 70kg였는데 특정 난이도의 운동을 했더니 몸무게가 67kg로 줄었다. 현재 상태의 평가 70kg, 특정 난이도의 운동, 인풋, 몸무게 3kg의 감량, 아웃풋.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운동량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운동량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건 현재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몸무게와 인바디로만 측정하기엔 제한사항이 많다는 말이에요. 인바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추정치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추정치. 측정하기 전 물을 한번 마시거나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면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그 물 마신 것, 조금 전 화장실 다녀온 것만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측정값으로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살 빠지는 거예요? 몸무게 10kg 감량하는 거예요? 아닐걸요? 마음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10kg 정도 감량을 하면 내가 인스타에서 봤던 그녀와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게 본질입니다.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이뻐지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그럼 이 이뻐짐이라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몸무게로 표현이 되나요? 이쁘면은 느낌, 분위기, 미묘한 변화, 몸에서 느껴진 질감, 어깨에서 팔로 떨어지는 곡선의 변화, 이런 것들의 총체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이쁨은 체중계, 인바디로 절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진, 가장 내추럴한 언더웨어 정도의 사진으로 미세한 몸의 변화를 하나씩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건 노력을 시작한다는 말이고 스스로에게 투자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루 일과 후 소파에서 쉬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혹은 친구들과 맛집 투어를 가는 대신에 무언가를 참고 희생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했다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했을 테고 PT를 등록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시작하면 일단은 기존에 방만하게 생활했던 패턴에서 변화를 줬을 테니까 스스로에게 크든 적든 변화가 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문제죠. 변화가 운동할 때마다 순조롭게 따라오나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노력을 하죠. 한 달이든 반년이든 개인이 버틸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체중이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속칭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정체기라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왔으니 놓아버리죠. 운동이든 식단이든. 그런데 다행히 바디샷을 찍어놨다면, 그래서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 제일 처음 촬영했던 그 언더에만 입고 머쓱하게 찍었던 그 비포 사진에서 지금 딱 바뀐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복잡했던 멘탈이 한 번에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운동하길 정말 잘했구나. 미세하지만 속옷 옆으로 삐집고 나왔던 살들이 제법 많이 정리되었네? 똑바로 서 있으면 무릎부터 허벅지가 완전 밀착되어 있더니 미세하게 틈이 보이기 시작하네? 이런 경험들을 한다고요. 그동안 우리의 시간, 노력, 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험. 다이어트는 투자입니다, 투자. 만약 내가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안 가고 돈을 모아요. 명품백 사고 싶었지만 참고 돈을 모아요. 외식하고 싶었어. 근데 간소하게 먹으면서 아껴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요. 이 피 같은 돈, 이 1,000만 원을 다시 불리기 위해 펀드 매니저에게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투자하고 6개월 정도가 흘러서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매니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해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뭐라고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된다면 용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 운동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시간, 자원,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그 과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디샷을 찍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운동은 평가, 인풋, 아웃풋의 과정이며 따라서 바디샷은 내가 하고 있는 운동 10단의 효과를 파악하는 과학적 기준이 된다. 두 번째, 나의 다이어트의 본질은 10kg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이뻐짐에 있다. 그리고 이쁨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에 주관적인 변화인 바디샷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운동은 투자다. 투자하고 얼마나 수익이 증대되었는지 확인하듯 우리 몸도 개선됨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기준의 바디샷이 필요하며 또한 그것이 정체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